네, 안녕하세요. 삶을 창조하는 연극술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균의 종말 사사로운 책 리뷰 시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채널에서 제가 지향하는 바가 어떤, 나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 그, 정말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더불어서 그 진정한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창조성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고자 하는 것에 스스로도 제가 이제 동기부여도 하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채널을 운영하고 또 혹시라도 제 채널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그래 나에 대한 위대함 그래서 내가 드러내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창조성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채널이라 제가 주로 영성 서적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올해는 뭔가 책을 구입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 조금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 위주로 이제 소개를 했었고, 네, 뭐 빌리거나 뭐 또 어떻게 얻게 된 선물 받은 그런 책들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된, 네, 나는 누구이지? 라는 질문을 좀 한 번쯤은 그 책을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책들을 좀 주로 제가 요 사사로운 책 리뷰에서 하는데, 이번 책은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교육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 관련.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이 서문을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도 어떤 교육적 관련의 전문가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슬로건으로 계속 내거는 것들도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였는가 그다음에 평균주의가 망친 교육을 다시 설계하라 이렇게 교육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이제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요거를 이제 책을 제 채널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요 책을 읽고 나니까, 요게 저자도 이야기하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래서, 찾게 되는 개개인성의 중요성,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했고 과거에는 그러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어떠한 여러 가지 시스템 상에서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그거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굉장히 과거의 어떤 현상들도 쏙쏙 짚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랬다 이렇게. 그리고 또 반면에 그런 개개인성의 어떤 중요성을 잘 실현해서 정말 어떤 그 공동체가 기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그런 또 공동체의 이야기, 기업체의 예를 또 들어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현실에 기반을 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기는 합니다. 근데 또 여기 저자인 토드 로즈도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삶이 180도 바뀌었던 그 어떤 원천, 힘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자신의 직관과 그 다음에 나의 개개인성의 중요성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내서 그거를 발현시켰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직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직관이라는 영역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직관의 영역이야말로 정말 그 개개인성의 드러나는 영역이에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느낌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신빙성을 잘 갖지 못하죠. 그 사람의 그냥 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 평균이라는 그 어떤 개념이 이렇게 좀 확장해 보면 그런 누군가의 어떤 확인된 어떤 증거 뭔가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밑받침되었을 때 어떠한 이야기들이나 어떠한 그 사람의 어떤 주장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내 직관으로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부분은 글쎄 조금 어떻게 보면 초월적이고 미신적인 부분이라고까지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토드 로즈가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뀌었던 거는 직관.
이라는 부분의 영역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아마도 예, 저처럼 이렇게 아이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네, 엄마, 예, 그 학부모분들 많으실 듯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더불어서 이 책이 그런 어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본질적으로 또 궁금해하고 더 알아보실 수 있게 궁금해해서 그 다른 영역으로 더 뻗어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자극을 주는 그럼 뭐야? 그럼 나라는 존재가 뭐라는 거야? 한 번 더 궁금하네. 그럼 나를 어떻게 만나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그 직관의 영역은 뭔데? 뭐 하면서 그래서 정말 몸과 어떤 의식의 관계도 이렇게 뭔가 연관이 있어? 그러면 그럼 의식이라는 건 뭐지? 또 내가 알고 있는 몸이라는 건 어떤 거였지? 라고 하면서 어떤 철학적인 관련 서적이라든지 어떤 영역 또 영성 영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전 뭐 고전 여러 가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서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러한 존재이겠구나라고 해서 아이들과 뭔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기보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면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또 우리 부모가 살았던 모습들을 보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 싶어서 학부모분들이 이 책을 더불어서 어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눈으로만 보여졌던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지금 적극 좀 추천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제 계속 평균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평균이라는 이제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 일단 한자는 평평할 평에 고를 균이네요. 그래서 부동이나 다소가 없이 균일한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여러 사물의 질이나 양 따위를 통일적으로 고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자체를 들어보니까 평균, 네, 평균을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평균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균 수치를 내려면 평균이라는 거를 어떤 인간에게서 그 평균과 뭔가 평균과 어울리는 뭔가 그거를 인간에게 대입시켜 보려면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뭔가 이 평균적인 값을 뭔가 인간에게 대립을 좀 대입시켜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계속 변화무쌍한 존재예요. 예, 변하는 존재죠. 하루에도 몇 번씩, 네, 아주 수십 번. 뭐 세포 안에 있는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고, 뭐 이 마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영역도 그렇고 변화무쌍한 존재인데, 그래서 이 평균치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 평균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냉동 클론만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가 되려면. 근데 우리는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말과는 이 평균이라는 말 자체와 어떻게 이렇게 뭔가 비슷한 부분을 찾을 수도 없고 뭐 대입을 시켜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순의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을 인간에게 살아있는 생명에게 어떻게 이거를 전제 조건을 깔려고 했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것이 저는 그냥 모순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평균이라는 말을 제 스스로 개념을 한번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는 이 책에서 느껴지는 평균의 저는 개념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모든 것이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균이 아닐까. 네. 스스로 내가 나에게 어떤 규정하고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그 모든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설사 아주 훌륭한 누군가의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증명되어진 어떤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뭐 계속
지금 수년간 모두에게 진실이라고 알려진 그런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저는 다 포함시켜서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저는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학습화되고 뭔가 규정화시키고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평균이라는 말은 좋은 말도 뭐 나쁜 말도 아닐성 싶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왜 적용시켰는가가 문제지 않을까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평균이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평균적으로 잠을 어떻게 자더라. 나는 평균적으로 뭘 하지? 뭐 이런 것들을 사고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타인들이 어떤 기업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거기에 숨어진 의도가 있는 거죠. 그 개개인성의 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을 어떻게든 뭐 이용하고 활용해서 뭔가의 공동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랄지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책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는 저희 기성세대들, 이제 저도 기성세대가 된 거죠. 네.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60년대생들, 뭐 70년대생들, 그 다음에 80년대생 분들도 학부모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각 세대별로 저는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한 숙제나 준비 과정이 필요한 세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대들이. 근데 저희 세대들은 지금 이런 평균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학습하면서 자랐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평균의 종말, 뭐 이런 말들이 저희한테는 뭐 의문도 안 해보고 그냥 자랐죠.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개개인성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다 이렇게 좀 무시돼서 자랐고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랐는데 이제는 저희는 알게 됐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그러면 이 또 저희가 이렇게 몸하고 저희가 이렇게 이성적인 거랑은 좀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굉장히 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또 아이들한테는 다른 식으로 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또 아이들과 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렇게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으로 잘 체화해서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지. 예. 뭐 아이들은 그렇죠. 가르쳐서 아이들이 뭔가를 학습화에 대해서 그것들을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잘 되지 않잖아요. 내 안에서 그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우러나서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그리고 내가 또 그런 삶을 살 때 아이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저도 적극적으로 일단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극술사였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